경남 지역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에 앞서 진보와 보수 단일화로 진통을 겪던 경남도 교육감 후보가 지난 3월 말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끝에 김상권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따라서 박종훈 현 교육감과 양자 구도로 압축됐는데요. 두 후보 모두 선거운동을 본격화하며 앞으로의 교육 정책과 대결 구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지역 교육계를 대변하는 두 분 모시고 차기 교육감에게 바라는 점과 표심을 잡을 조건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함께 두실 패널 소개합니다. 현재 김해 금곡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경남 실천교육교사 모임 김용만 회장 나오셨고요. 교사들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는 교육 철학으로 교사의 행정 업무 분리에 대해 지역 교육계와 꾸준히 소통 중인 밀양 밀주초등학교 박순걸 교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근 경남도 교육감의 진보 보수 단일화가 마무리됐습니다. 지켜보셨겠지만 순탄치 않은 과정이었고 또 단일화 결과 발표 이후에도 약간의 잡음이 있었는데요. 네, 두 분은 이런 과정들을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선거 공약적인 측면에서 단일화라는 과정은 상대편보다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는데요. 경쟁력 있는 후보는 후보자의 정치 성향이나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약으로 내건 교육정책 태결을 통해 선출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들은 후보자 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정책이 많이 부각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 보수 쪽 단일화 과정을 보면 모든 진영이 박종훈 교육감 쪽의 정책에 대한 비판만 많이 보이고 혹할 만한 대안이 없었던 것 같아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쉬움이 큽니다. 그리고 박종훈 교육감 쪽에서는 일찍부터 대항마 없이 단일 후보로 확정이 되는 것 같아 단일화 경쟁을 통한 1차 정책 대결이 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양쪽 진영의 1대1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번 교육감 선거가 상대편 진영의 정치 성향에 대한 비판이나 흠집을 내기 위한 네거티브 선거전보다 진정으로 올바른 교육 정책 대결로 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김용만 회장은 현재 고등학교 교사이시기도 하면서 학부모이시잖아요. 네. 두 가지 시선으로 보셨을 때 단일화 과정을 좀 어떻게 지켜보셨는지요? 우선 경상남도 교육감 선거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지역에 역량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고맙다는 마음을 먼저 표하고 싶고요. 그리고 보수 쪽이라고 칭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 그분들이 사전 체결을 통해서 단일화 과정을 이루어냈고 그중에 한 분이 선출이 됐고 나머지 분들은 사전 약속에 의해서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좀 이행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반면에 그 보수 측의 후보로 추천되진 않았지만 선출되진 않으셨지만 나오신 분들의 이력을 보면 교육감이라는 자리는 사실 권력욕으로 다가설 수 있는 자리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의 이력을 봤을 때 교육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분들이 그 출사표를 던지는 것을 보면서 교육감이라는 자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의식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이 든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번 경선 과정에서는 유난히 진보 교육감, 보수 교육감이라는 진보와 보수라는 단어가 참 자주 등장했습니다. 사실 이 교육감이라는 직책 앞에 진보와 보수라는 단어가 붙는 게 참 불편한 시선을 보내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원래 이런 단어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사회적인 현상에서 만들어진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궁금해서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진보는 개혁적 급진적인 성향으로 자주 복지 평등을 주장한다고 하고요. 보수는 전통을 지키고 유지하는 점진적인 성향으로 자유, 자본, 경쟁 등을 주장한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두 후보가 이런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네. 무엇보다 교육에 진보 교육이니 보수 교육이니 하면서 정치 성향적인 잣대를 갖다 대는 것에 실망이 큽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누가 뭐 진보 후보고 보수 후보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미래의 동력인 우리 학생들을 올바르게 잘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후보가 누구인지가 더
관심사거든요. 네. 그 양쪽 진영에서 뭐 개혁 보수니, 뭐 중도 개혁이니, 중도 보수니 하면서 어떻게 하든 교육감 선거를 정책 대결이 아니라 정치적인 구도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큰 우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보와 보수로 교육감을 나누다 보니까 교육 역시 정치화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슈가 많고 특히 선거철이면 더더욱 이런 이념 다툼으로 치닫는 경향이 있잖아요. 김용만 회장이 생각하시기에는 교육감의 정치 성향, 대립에서 오는 부작용들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굳이 얘기를 하자면 진보와 보수는 양립하는 단어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0% 보수, 100% 진보로 나누기도 어려울 뿐더러 특히 박순걸 교감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을 진보와 보수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저는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은 학생 개개인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개별화 교육이냐 아니면 평균을 중심으로 표준교육 과정으로 보느냐 하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즉 전자의 경우는 다양성을 전제로 할 수 있고 후자의 경우는 기준을 정해두고 그 기준에 도달했냐 안 했냐를 우선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무조건 옳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네. 마치 이것은 수레의 두 바퀴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과 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나오시는 분들도 보수다, 뭐 진보다, 중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학생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교육을 펼쳐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에게 좀 더 얘기를 해주는 것이 어른들도 학생들을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던져줄 수 있는 훌륭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단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중도 보수 단일 후보로 김상권 전 경남도 교육청 교육국장이 확정됐습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제부터는 교육감 선거도 좀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경선 전과는 구도가 좀 달라진 만큼 또 선거운동 방향도 차이가 날 텐데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경선 전까지는 그 예비 후보들이 이름 알리기에 이제 주력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근데 이제부터는 제가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정책 대결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예전과 달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학교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영혼이 갈린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 힘들게 지금 학생과 학교를 지키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또 뭐 닥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 이러한 미래를 잘 대처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을 내세우는 후보가 누군지를 현장에서 먼저 살펴볼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경남 교육감 선거에서는 학력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학력이 가지는 의미가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경남 도민과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미래의 학력이 뭔지를 이번 선거를 통해 도민과 학부모들이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기자회견 내용만으로 들어보면 현재 박종훈 교육감의 경남도 교육청 흐름에 많은 변화를 예고할 것이라는 예상이 되는데 학교 현장이나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현재 도교육청의 정책 만족도나 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조금 나오고 있을까요? 우선 박종훈 교육감님이 8년간 경상남도 교육을 이끌어 오시면서 많은 일을 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부분이 경남 교육의 변화에 이바지했다는 부분은 분명히 존경합니다. 다양한 일들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아쉬운 부분을 굳이 말을 하자면 먼저 학교 안에 업무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분쟁이라는 것은 사회가 바뀌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학교에 요구하는 역할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달라진 매뉴얼들이 학교로 내려올 때 그 업무를 누가 해야 되는지 명시되어서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간 그리고 교무실과 행정실 간 업무 분쟁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내려보내줄 때는 교육청에서 최소한 누가 이 일을 어떤 일로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해주면 좋겠고 그리고 학교 일이 아닌 것은 학교 밖으로 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종훈 교육감님 8년 동안 그 교육감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면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선생님들을 아이들 곁으로 돌려보내드리겠다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8년간 선생님들이 아이들 곁으로 많이 돌아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직 교사 그리고 부모님들 그리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는 여전히 업무 처리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무실에 들어가 봐도
모든 선생님의 자리 배치는 업무 위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발 교육감님으로 이번에 출마하시는 분들은 아이들 곁으로 선생님들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고, 교육청의 현재 정책 만족도에 대한 호불호는 제가 한 가지 조사를 해봤더니 네. 이번 여론조사에서 현 박종훈 교육감 지지한다가 21.1%, 그리고 보수 쪽 후보들이 적합하다는 측이 9.7%, 적합한 후보가 없다가 39.8%가 나왔습니다. 물론 100%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현 교육감을 지지하는 내용보다 지지할 후보가 없다는 게 더 많이 나왔다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종훈 교육감 역시 서서히 정책을 수립하고 또 홍보해야 할 시기가 왔는데 어떤 정책들이 관심을 좀 받고 있는지, 또 어떤 정책들이 교사와 학부모들 사이에서 반응이 좋은지 좀 궁금합니다. 박종훈 교육감이 지난 8년 동안 그 한결같이 주장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임기 중에 반드시 하나만 하라고 한다면 선생님을 아이들 곁으로 보내는 거라고 했거든요. 아까 김용만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교사 행정 업무 경감에 대해 교육감님의 의지도 강했고 또 정책적인 노력도 솔직히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현장에서는 정시성 행사가 많이 축소되고 실제적인 업무 경감도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교사 행정 업무 경감이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여서 도교육청도 많이 당황했던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네. 그래도 이제 학교에 방과 후 실무사 도입과 교무 행정 인력 추가 배치, 그리고 돌봄 전담사 전일제 전환으로 선생님들이, 경남에 있는 선생님들이 방과 후 업무하고 돌봄 업무에서 해방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선생님들이 교사 업무 경감에 대한 많은 긍정적인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또 학부모들은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자녀의 수업 결손이나 학습 역자, 그리고 학생 안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 맞춤형 미래 교육에 대한 정책들, 그리고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돕는 수업 혁신에 대해 학부모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양자 구도로 예상되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누가 교육감이 되느냐에 따라서 학생 자치 활성화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경남도의회를 통과한 경남도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 조례를 두고 이번 경선에 참여한 일부 보수 성향 예비 후보들이 여기에 상당히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시위도 하고 또 기자회견도 가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선 정치 성향을 떼고 교육감의 정책으로 학생 자치의 활성화 공약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경상남도 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2021년 7월 29일에 제정되었고 2021년 10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례를 검토를 해봤는데 저의 시각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디테일하지 않고 꼭 강요하는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보수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 우려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는 됩니다. 그걸 제가 찾아보니까 학생들이 원하는 자치단체를 만들었을 때 그 단체가 교육적이지 않을 때 이것을 통제할 방법이 없다. 이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거든요. 그 관련 조항을 제가 찾아봤더니 학교장은 학생들이 그런 기구를 만들고 의견을 내었을 때 민주적으로 수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수렴이 곧 시행은 아닙니다. 그리고 민주적인 절차와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수렴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 내용 자체는 기후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 짧은 교직 생활 중에 교직 생활을 통해서 제가 확실히 느꼈던 것은 위험하다고 아이들에게 도전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교육이 아니라 물론 넘어지더라도 직접 경험해 가면서 민주시민의 자질을 스스로 체득해가는 과정을 열어주는 게 교육적으로 훨씬 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대측 후보의 걱정도 이해는 되지만 그렇게 펼쳐질 가능성 때문에 하지 마라가 아니라 우선 해보면서 개선해 나가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경남도 교육감은 우선 경남 지역의 모든 학생들을 챙기기도 해야 하지만 사실 지역의 모든 교사도 살펴야 하는 위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교사로서 이번 교육감 선거에 공약으로 발굴되어야 할 사항을 제안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학교의 질은 교장의 질을 뛰어넘지 못한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학교장에게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을 보면. 근데 학교에 훌륭한 교장이 많이 존재한다는 건 교육력을 극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교장 자격 대상자를 선발하는 제도가 교감 자격 대상자를 선발하는 제도보다 허점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더라고요. 네. 교감 자격 대상자 선발은 그 동료 선생님들이 근무 성적 평가 점수를 1차로 반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현임교는 물론 직전 학교 동료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동료 면접 시험을 또 거치고요. 마지막으로 신청 면접을 통해 시험까지 3중의 장치를 마련해서 자격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는데 학교의 최고의 경영자인 학교장을 선발하는 제도는 오로지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이 최근 3년 동안 부여하는 근무 성적 점수만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네. 다르게 말하면 충실하게 학교 근무를 하지 않아도 또 동료 교직원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지역의 교육장 한 사람에게만 제대로 인정받으면 교장 자격 연수 대상자로 선발이 가능하다는 의미거든요. 네. 저는 다음 교육감님은 훌륭한 교장, 능력과 자질을 갖춘 교장, 동료에게 인정받고 지시받는 교장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공약으로 나오고 또 정책으로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올해 경상남도 의회에서 학부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네. 학부모는 학생, 교사와 함께 교육의 3주체라고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교육 활동 참여가 많이 위축되고 소외가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앞으로 경남의 학부모회가 활성화되고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들이 좀 많이 쏟아져 나왔으면 합니다. 김용환 선생님 지금 계속 말씀하셨던 게 업무 경감이거든요. 네. 끝으로 저는 형식적인 업무 경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업무 경감이 이루어져서 교사 본연의 업무는 교실 수업과 학생 생활 지도입니다. 네. 이 두 가지가 보다 충실해질 수 있는 교육 이 생태계 환경이 구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정책들이 정말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김용만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경남도 교육감의 조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육감은 학생입니다. 학생이 자신의 불안한 미래 그리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게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교육감은 학부모입니다. 나의 소중한 귀한 특별한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책을 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교육감은 선생님입니다.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에 실제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어떻게 교육에 집중할 수 있고 아이들의 케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교육의 보수, 진보로 나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나는 보수다, 진보가가 아니라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겠다, 우리 경남 교육을 어떻게 관철시켜 나가겠다는 철학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고, 경남의 아이들이 자라서 경남의 어른들이 되고 이 어른들이 모여서 민주시민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이 있다면 그 세상에 어울릴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게, 그런 교육을 펼칠 수 있게 그런 자령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교육감님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육감은 학생이자 학부모이자 교사라는 말씀에서 교육감이라는 직책의 무게와 또 이번 교육감을 선택하는 유권자의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도 이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길 바라면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신 경남실천 교육교사 모임 김용만 회장, 밀양 밀주초등학교 박순걸 교감 두 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의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